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첫날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2021년은 모두 부자 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승리의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고TV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힘, 힘! 화이팅! 윤석열의 신년사가 나왔어요. 그죠? 추미애 신년사는 꼴값 하는 짓은 다른 데 찍어놨고 거지 같은 거. 하여튼 2021년에도 계속 추미애라는 것은 튀어나올 거예요. 추미애는 그 자체가 괴물이에요. 괴물. 무치. 그죠? 무념. 무상. 아무 생각도 없이 독만 쏘아내는 괴물이에요. 그거는. 어디 먹을 거 없나? 어슬렁어슬렁. 그것도 설치류. 양서류의 괴물입니다. 윤석열의 신년사와 그리고 검찰 직업 8급, 한 7, 8급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검찰 직원들만 비오픈으로 하는 그 게시판에 글을 쓴 걸 갖다가 누가 뽑아가지고 지금 공개가 돼버리는데요. 윤석열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젊은 직원이. 그리고 윤석열의 그 신년사 목표는 국민을 강조하죠. 국민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윤석열이가 항상 한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이 윤석열의 신년사가 대통령의 신년사 그 문씨 그놈의 신년사는 또 무슨 궤변을 늘어줄지 아주 끔찍해요. 쟤는. 그놈이 신년사 내놓고 그리고 그놈이 기자회견하고 그놈이 취임 선서할 적에 완전히 반대로 우린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문재인이라는 놈이 3년 반 전에, 4년 전에 취임사를 할 적에 그거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지금도 사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럼 문 씨가 이제 화급하니까 그저 윤석열에 의해서 지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고 국민이 이제 요동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저는. 작년에 내가 11월부터 문재인은 끝났다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 쪽에서 좀 적극적인 계획을 더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용하는 우리 진영에서 상대 이탈하는 세력을 포용하는 전략과 전술을 이제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문신놈들도 그 댓글을 싸질러 대고 바퀴벌레 같이 들락날락 하는 것들은 100만 명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놈들도 그래도 인간의 뇌를 갖고 있는데 지 애비 애미도 있고 지 자식들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 문씨를 지지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확 빼치워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올지. 어제 12월 31일부터 TV조선도 그렇고 또 뭐 여러 언론조사에서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신문에 막 발표되고 그럴 거예요. 이거를 내가 12월 31일 자정쯤 찍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은 35% 선에서 멈춰 있어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게 문 씨의 강력한 지지력에 의해서 문 씨족들의 지지력에 의해서 그러는데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곧 무너지고, 오늘 윤석열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 된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또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에서,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이 경찰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공정한 검찰을 또 강조하고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국민의 검찰이라는 건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자고 우면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대통령 선서문이에요. 선언문이야, 이런 거는. 그래서 윤석열이가 현재 법치와 헌법과 국민과 상식을 강조하는데 이걸 갖다가 좌파 애들은 하는 소리가 좌파 애들은 문시족들은 윤석열은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올 것이다, 못 나올 것이다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불안해 보고 있죠. 만약에 나온다면은 윤석열을 따라갈 현재로서는 윤석열을 능가할 오세훈, 유승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차차 변하고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윤석열이 같은 경우가 추씨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살살살을 피해 다니면서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죠. 동부구치소 도가니 사태에 대해서 아수라장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다. 영세업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적인 과오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한 참작해서 구속하지도 말고 깜빵에 집어넣지도 마라. 그렇죠.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죠. 전면전을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근데 이거 윤석열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게 특별한 거 아니야. 근데 검찰총장이 국민을 이렇게 헌법과 국민과 그죠? 법치는 뭐 그렇고 헌법과 국민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쉽게 볼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검찰 직원이 게시판 올린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박범계가 오죠. 박범진계 진짜 개가 오죠. 진짜 개가.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는 말이죠. 누구를 갖다가 인사청문회에 놔둬도 아무리 불량품이고 하자푸배 놔도 얘네들은 무슨 청문회를 통과시키죠. 그렇죠? 그게 진에 독이 되는지도 모르게 통과시켜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대치를 만들어가고 야권을 압살하려고 그러죠. 얘네들은 진의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권 말기 현상이에요. 그런 게 모두 다. 이 정도 국민이 치고 올라가면은 문시 쪽을 제외한 국민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국민에게 항복하고 탕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김상조도 그대로 놔뒀죠. 그죠? 그럼 김상조가 놔두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소리예요. 최저임금 뭐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에 거짓말 그 전부 다. 당장에 지금 뽀록이 나잖아요. 2020년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 2위를 한다고 지랄 발광하더니 안 되잖아요. 대만 같은 데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 뿐이 안 나고 사망자 10명인가 뭐 7명인가 뿐이 안 나왔어요. 대만이 우리나라 영토의 3분의 1인데 불구하고 대만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에요. 2,800만 명이나 돼 걔네가. 걔네가 대만의 경제성은 3점 몇 프로가 올라가고 중국은 0점 몇 프로고 우리는 마이너스 한 1.23% 또는 1.2%에서 3% 마이너스 3% 사이 가는데 돈 처박아 놓고 국민한테 사기만 친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리고 2021년은 보면은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성장률 2021년은 1등 한다 그랬잖아요. 1등 같은 소리 하네. 보세요. 이제 하반기쯤 들어가면은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은 OECD 국가들 대부분 유럽에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 이런 데는 호주 급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한국만 2, 3%할 거예요. 이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2021년을 관통하는 것도 문재인의 사기가 관통된다고 된다고. 그런데 출시가 저렇게 지독하게 엽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다 파괴해 버렸으면 문씨하고 같이 그 인성을 알 거 아니에요. 윤석열에 대한 인성은 나도 아는데 그냥 천상 검사다. 사내 기질이 있다.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그럼 달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찍어내려고 1년 동안 지랄 발광해서 못 찍어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박범계 진짜 똥개를 갖다가 박냐 이거지.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는 말이죠. 전 개인 유튜버예요. 개인 유튜버. 제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물론 검정고시 출신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많고 사회를 갖다가 포용하면서 사회하고 화합하고 융합하는 검정고시 출신도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노무현이 검정고시 출신이었죠. 그죠? 안희정이 검정고시 출신이었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말년이. 노무현은 개혁과 서민 흉내를 내다가 지 온 가족이 뇌물 사건에 의해서 640만 원을 해서 운지해버렸고
안희정이 검정고시 출신이고, 그죠?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지저분한 일을 저지르면서, 사회로부터 퇴출당했죠? 그렇죠? 박범계도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박범계도. 검정고시 출신들이 요새 애들은,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생활고도 격지하고 부유하고 집안도 좋으면서 검정고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강남에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런데 당시에 1970년, 80년대 검정고시 출신은 이유는 하나야. 가난해서 집안이 안 좋아서 검정고시를 했다고요. 박범계라는 애를 보면은 같은 검정고시 출신이야. 응? 그리고 박범계가 보면은 연대 법대가 나왔다 그러죠. 근데 그것도 아마 학사 편입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밭대가 어디 있나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더니 1920년대에 공업 전문학교 2년제로 시작해서 60년대에 와서도 전문학교로 있던 데야. 거기 2년제 졸업하고 연세대 편입해가지고 근데 연대도 법학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범계가 다닐 때. 저도 아직까지 그때 대학교 적을 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 또 한번 보시죠. 노무현이는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세상과 담싸고 공부 사시분다고 출세하려고 했고 노무현이는 원래 출세하려고 했던 애예요. 노무현이는 그러니까 요트 사고 그죠? 그 세무 변호사하고 그런 걸 했죠. 그죠? 그 떼돈 벌었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요트 사고 즐기고 문재인이도 요트 타러 같이 다니고 그런데 자 보세요. 문 씨도 그 한양 그 경희대 차출돼 가지고 그 경희대에서 한양대에서 주광대에서 4년 장학금중을 생활비를 주면서 닭장에 갇혀가지고 공부만 하라 그래서 사시행시를 페이스하라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근데 그 돈이 당시에는 나라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우리 세금이. 결국 우리 돈으로 공부한 것들이야 이것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은 재정이 형편없잖아요. 그래 연고대도 그 장학금이 많이 동문들이 많이 준다 그래도 거기도 3, 40%를 나라에서 아직까지 지원한다 그러잖아요. 재정을. 그죠? 그럼 보세요. 문재인이는 한양대 경희대 닭장에서 공부하고 출신은 한양대 닭장에서 공부하고 돈 받아가면서 이재명이도 한양대 닭장에서 공부하고 이 박범똥개도 연대 닭장에서 공부하고 그죠? 그럼 누가 못해? 4년 동안 같이 가지고 공부만 하라 그러면 먹을 거 주고 재울 거 주고 운동시켜주고 용돈 주고 생활비 주면은 그죠? 그 노예로 팔려간 거죠. 학교를 빛내기 위해서. 박범계가 검정고시 출신에 닭장에서만 공부한 애야. 그래서 박범계가 말을 가동하다 실수하죠. 실수가 아니고 걔가 원래 그런 애라고. 박범똥개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장관급인 그 법원 행정처에 나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봐. 도와주세요 해봐. 살려주세요 해봐. 그럼 3천만 원 내 예산에서 땡겨줄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또 웃고. 그리고 박범계라는 애를 이렇게 박범똥개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간혹가다 종편에도 나오고 공중파에 토론할 때 보면은 걔가 기본적으로 인문학이나 상식적이나 역사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오로지 적의를 품은 애들이야. 사회에 대해서 이 검정고시 출신들이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다고. 다 아시죠? 그리고 박범계가 보세요. 노무현이 검정고시 출신, 안희정이 검정고시 출신. 근데 박범계가 노무현이 비서관으로 가가지고 법무 비서관 이런 걸 했죠. 같은 검정고시 출신. 그러니까 이것들은 2류, 3류, 아류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노무현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내다운 그 기질이라도 있었어.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민주주의 운동도 제대로 하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 가족들과 지가 뇌물 먹은 게 들키자 쪽팔려서 운지해버렸는데 문재인이나 추씨나 박범계 이런 것들 그 이후에 나오는 친노 문파들은 그런 창피한 걸 모르는 무치의 괴물들이라고. 거기서 박범계가 나온 거야 요번에. 같은 부류에서.
그럼 박범계가 윤석열 앞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은 얘네 같은 386 똘맹이, 검정고시 출신, 그 시끄만 닭장 사시 출신들한테는 윤석열은 부러운 존재예요. 응? 윤석열은 커, 애가, 사람이. 그죠? 그리고 소통도 잘해.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환경과 정상적인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고 큰 거를 보면서 주유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윤석열한테 추미애가 들이들다가 완전히 팔다리에 다 부러지고 쫓겨난 거고 박범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이러면 이제 와 조씨도 당하고 추씨도 당했어. 겁날 거야 솔직히. 7개월 동안 어떻게 윤석열이 하고 형아하고 내가 대학교도 윤석열 형을 봤는데 내가 범접하지 못할 카리스마가 있었어. 근데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노시 쪽에 들어가서 비서간다고 국회의원 3번 했는데 나 이거 성렬이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할까? 그래 지금 쫄려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문씨족들의 지원을 받고 또 문씨의 또 아부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칠려할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보세요. 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래 윤석열이 오늘 그 신여사가 조까 너희들 되지도 않아 나하고 성큼성큼 가요. 그죠? 보시면은 재밌는 그 일화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윤석열이 하고 박범계하고 박범계가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이건 또 해야지 또 어떻게 문씨족들이 또 제대로 안 하면 막 지를 갖다가 이짐해 가고 저 문씨가 막 지랄할 텐데 그때부터 사단이 나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윤석열의 그 신년사는 항상 하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그 제가 소개시킬 거 없고요. 지금 검찰 직원이라는 친구가 익명 게시판에서 블라인드 처리된 게 그게 오픈이 돼버렸어요. 누가 그 기사에 그 신문사에 투고해가 신문사들 기자들이 알아가지고 파헤쳐가지고 하는데 재밌는 사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 어린애가 봐도 이게 30대예요. 어린애가 봐도 야 윤석열은 동네 아저씨 같은 포용력이 있고 푸근하며 리더로서의 자격을 확실히 갖췄더라.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씨가 아무리 저렇게 위에서 쩝쩝대봐야 안 되고 출씨가 저렇게 지랄 발광해도 안 되고 또 범계라는 애가 와도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뭐 알겠어요? 30대들이 솔직히 뭘 알아? 공무원들이 그것도 공무원이 위에 눈치 보고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영원 팔고 땡가락 땡가락 해가지고 연봉 타가지고 편하게 살려는 놈들인데 그런데 그런 일반인의 눈에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한마디로 딱 정리되는 게 있어요. 윤석열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윤 총장은 같이 근무하는 8급 수사관, 청소하시는 같은 청 여사님까지, 청소하시는 아줌마, 여사님까지 진심으로 챙긴다. 그냥 박찬호 같이 말하는 거 좋아해서, 투머치 스피커다. 그리고 박찬호 같이 투머치 스피커다. 그리고 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역대급 리더인다. 역대급 리더이다. 정치는 할지 잘 모르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이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일단 푸근하게 보여야 돼요. 혁명의 시기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혁명의 시기를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 푸근하면 안 돼, 지금부터. 칼같이 쳐야 돼,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 잡고 나서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젊은 애도 그래요. 윤석열 총장이 상하 좌우 고위를 막론하고 그냥 편하게 말을 하고 동네 아저씨 같이 말을 하고 쉽게 접근을 하고 부탁을 다 들어주더라. 밑에 있는 직원들이 검사들도 그렇고 일반 직원도 총장님 술 한잔 해요 하면은 오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 전에 윤석열이 직무정지 정직 2개월 당했을 적에 그 허스름하게 말이죠. 그 구스 파카나 오리텔 파카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냥
손파카야, 손파카. 그거 입고 바지 듬무릉하게 입고, 토리가 끌고 나오는 거 보세요. 응? 그리고 두 부부가 동네를 갖다 팔짱 끼면 산책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한다 그러잖아요. 그 서민의 모습을 풍기는데, 그것이 이 추씨나 노무현이나 안희정이나 추미애나 문재인이 같이 닭장에 갇혀서 공부를 하고, 절치불심을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애들과 박범계도 마찬가지고 다르다는 거죠. 응? 안정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 사랑은 다 받았겠지. 근데 추씨 그거는 사랑을 못 받았잖아.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며. 그러니까 그런 괴물이 태어나오는 거예요, 사회에. 그건 아버지가 교수였고 당대 연대 교수였고 그 윤석열의 아버지는 응? 그래 교수님이면 얼마나 말해 자식이 많이 보고 배웠겠어. 그죠?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 사실을 못 붙은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윤석열이 다닐 적에는 사실을 갖다가 100명 뭐 100명 정도뿐이 안 뽑았겠지만은 서울대 애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7, 80%는 다 붙었어요. 술 먹고 낚시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 남성적인 풍모, 마초적인 풍모가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노무현, 안희정,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짓들 하잖아. 말년에. 그죠? 그럴 때 고고 티브에 그러죠. 왜 무상으로 그 성을 갖다가 너희는 부여를 받나 그러죠? 무상. 성도 왜 무상으로 너희는 그렇게 불화를 받느냐 이거죠. 돈 가져가서 빤 써붙고 홍동호 가서 하란 말이지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1월 1일에 이런 말씀 드리면 거지만 이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가 동부구치소에서 아주 도가니 아비규환이 됐는데도 거기 쳐다보지도 않아. 문식의도 한마디도 안 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면서 지랄하던 놈이 동부구치소는 지가 하나라 아니야. 지가 하나, 문씨가 하나, 추씨가 하나라 아니야. 그죠? 거기서 며칠 만에 확진자가 2,000명 공간에서 1,000명이 나오고 사람이 죽어나오고 전 군기 떨떡하면서 소개를 시키는데 문씨 이 새끼를 한마디도 않더라고. 이런 괴물들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유대가 안 되고 지 골방에만 처박혀가지고 오닥구 생활을 한 새끼들이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난 그게 제일 억울하다고 지금. 자기 능력을 알면 물러나야 되는데 능력을 모르는 것이 영역을 모르니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게 참사라니까. 2020년을 관통한 2021년도 그런 식으로 이것들은 모르고 간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응?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윤 총장은 이래라 저래라 사소한 지시를 안 한다. 다른 부장 과장들이나 검사들이 10초 보고 이런 말도 안 한다. 만약에 조국을 수사 안 했으면 조국이 이용구가 됐을 것이다. 승승장구한다는 거지. 이 말 속에 뭐가 있어? 이용구 저거 택시기사 폭행해놓고 뒷덜미 잡았다 그러잖아요. 뒷덜미 잡았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던 사람을 뒷덜미를 잡았다든가 또는 택시 안에서 뒷덜미를 잡았다는 건 운전 중이었다는 거예요. 운전 중이었다는 거. 택시기사는 앞을 보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이용군 뒤에서 앞을 보고 드라이브하는 사람 뒷덜미를 잡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사건이죠. 그죠? 그게 지금 감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직원이 하는 말이 누구야? 윤석열이가 조국을 수사를 안 했다면은 조국 같은 놈이 이용구 같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나라에 대한 행패를 부렸을 것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잘라냈으면은. 이 친구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소시민이야, 소시민. 소시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쓴 건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가, 한동훈이는 검찰 내에서 천재라고 소문난 인간이다. 회사라면 최소 상무까지 무조건 갈 사람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이 갔다가 지 마음대로 하도 술도 못 먹고 그러는데, 하도 천재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오야오야 해주니까, 한동훈이는 총장님만 보면은, 좋아 죽는다, 충성을 했다 이러는데 이게 애야, 애. 그러니까. 그리고 이용구나 박범계가
그 형형한다. 윤 총장한테 형형한다. 응? 그래서 마음이 넓고 산에 닿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니까 형형하는 것이다. 응? 그죠? 이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또 이런 말도 해요. 장관급인데 윤 총장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인데 메시저로 일반 직원들이 7급, 9급, 뭐 8급이라 하급 직원들도 메시지로 이렇게 쪽지를 보내면 꽃장 답장을 주고 다 읽어준다. 어? 이런 식이라죠. 그래서 이게 조직 관리부죠. 이게 조직 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싫고 이런 넓은 인품과 이런 게 싫은 놈들이 이성윤 라인에 붙어가지고 그죠? 추씨 라인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추씨라는 게 어떤 인물인지 어? 박범 똥개하고 그 같은 박범 똥개 같은 경우 검증공시 출신에 이것들이 전부 다 탁장에만 갇혀가지고 법조만 외워가지고 육법만 외워가지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화합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융화도 안 된다는 거 그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응? 그걸 이성윤하고도 이야기를 이성윤은 말이야 국감 간다고 말해 밑에 애들 달달달달달 조져가지고 말이야 24시간 말이야 막 준비하고 하더니 국감장에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 이게 사기꾼이라는 거죠. 어?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내일 국감이 있어? 알았어. 뭐 대충 보고해 하는데 막 질려대는 거 보니까 역시 윤 총장이더라. 역시 스마트하더라. 어? 차이가 나더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얘가 한 말이 많은데 뭐 이거는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게 아니니까 재미로 이 직원의 말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근데 어 하여튼 이거는 분명히 아시는 게 좋겠어요. 이 정권은 아류 정권이에요. 그런데 아류가 주류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지배계층이 됐어요. 아류 정권이고 이류 정권이고 삼류 정권이에요. 모든 조직이나 모든 학력이나 사회적인 전반적인 경험들이 뺏어야 돼요. 2021년은 우리가 이걸 뭉개뜨려야 돼요. 대선까지 가게 하면 안 돼요. 힘내시고 2021년 전부 다 희망찬 발걸음 가시기 바랍니다. 힘!